KF-21 스텔스 무장창 매립 최초 공개. 중국 항구 15, 한국 공군 두렵다. 한국. 세계 전투기 판도를 뒤집는다. 정부가 1만 5천 파운드 힘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총장은 첨단 항공 엔진의 국내 개발에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체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 K-21의 스텔스기 전환 시에는 외국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 구소주관으로 출력 1만 5천 이브프급 이상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 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했다. 양사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다. F414보다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10에서 15%가량 늘어난 설계안을 제출했다. 심현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두 업체 모두 국내 독자 개발 시에는 2040년 전후 비행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엔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 공동 개발 시에는 2035년 전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의 기업과 협력하는 국제 공동 개발 시에 개발 기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어 향후 수출 등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소, 기술의 개발을 병행 추진해 최종 양산 단계에서는 소재까지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 서기관은 장기적이고 한결같은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17년이 걸렸는데 사업 타당성을 다양한 기관에서 7번의 검토를 거쳤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다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날 성공적으로 우리 손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갖게 된 것은 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노력을 오랜 시간 결집한 결과라고 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의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에 따라 2026년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9년까지 KF-21용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 전무은 13년의 기간과 3조 원 넘는 개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KF-21 블록 스텔스기의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2년 정도까지 개발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지정학적 불안 속의 고속 성장 2024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방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이 약 4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13에서 15%, 러시아 5에서 7%, 영국 3에서 5%, 프랑스 3에서 5%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약 2.5에서 3%의 점유율로 세계 10위권 이내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는 스타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약 2조 1130억 달러에서 2024년 약 2조 243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5년에는 더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한다. 각국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방산시장 성장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9,233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2023년도 방위 예산을 전년 대비 26.3% 증액한 약 58조 원, 6조 8,219억 엔. 2024년에는 5.9% 증가한 약 62조 원, 7조 2천억 엔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증가세이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구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국방 예산 증액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 주요국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예산을 증액 중으로 프랑스는 2023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5.4%, 2024년 9.5%를 증액했고 독일은 특별 국방기금 1,000억 유로를 조성하여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2024년 전년 대비 4% 증가한 약 78조 원, 522억 유로를 영국 역시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유럽 특히 네토 회원국들은 약속한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2023년 전년 대비 7.2% 증액한 약 290조 원, 1조 5,537억 위안, 2024년 7.5% 증가한 약 313조 5,713억 원, 1조 6,706억 위안을 책정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이런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방산시장 성장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방산시장의 성장이 정부 예산 투자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방산 부문에 대한 추가 성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US 뉴스는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주목받는 미국의 방산 기업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독보적 기술로 높은 성장 기대감을 보인다. 우선 트랜스다임, TDG 이다. 항공기 부품 전문 기업으로 2024년 17.5%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높은 이익률과 성장하는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20에서 30위권의 방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매출 전망이 자주 상향 조정되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기대치를 꾸준히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매출 성장에서 현재와 내년에 대한 좋은 전망을 제공한다. 평균 컨센서스는 비중 확대 또는 매수를 권장하고 있다. 마켓 스크리너에 따르면 현재의 매출액 대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에 속할 정도이다. 다만 많은 부채 규모와 고평가 위험은 리스크 요인이다. 다음은 노스럽 그루먼이다. B-21 폭격기, 핵미사일 시스템 등 핵심적 무기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 5위권 방산기업으로 360억 달러 규모의 우주 시스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매출을 2024년 약 5에서 7%, 2025년 6에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레헥스이다. 기술 중심의 방위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세계 10위권 내의 방산 기업이다. 이 회사의 현재 가치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미 고평가된 상태이므로 단기적인 큰 상승보다는 회사가 실적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향후 가치 상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